네, 슈플로 시간입니다. 최근 5개월 동안 LG전자의 주가를 무려 50% 가까이 끌어올린 모멘텀, 바로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죠. 전장이란 차량용 부품으로 주로 차량에서 전기를 통해서 작동하는 부품을 일컫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자동차는 이제는 전자제품이다. 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장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전장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전장 부품이죠. 운전대 앞에 실리는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은 그랜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1세대 그랜저 1980년대만 보더라도 오디오 정도만 탑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블루투스 기능과 터치 스크린 기능이 탑재가 되고요. 2010년도 들어서는 본격적인 인포테인먼트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능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그야말로 돌아다니는 컴퓨터,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탑재가 되면서 다양한 기능까지 탑재가 됐는데요. 또한 LG전자 쪽으로 빼놓을 수가 없는 기대감, 바로 애플카입니다. 2026년에는 애플카가 출시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나 디스플레이 등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전장 사업하면 주로 LG전자를 많이 떠올리지만 이 못지않게 삼성전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이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함께 만나서 차량용 반도체에 관한 협업을 함께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장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국내 굵직한 기업들이 전장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도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의 이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전기차 전쟁 동맹으로 돌파구 마련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또 앞으로 4차 산업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겉에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인포테인먼트까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차나를 만들기 위해서 좀 경쟁의 구도에 빠져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평소에 또 이분이 더 인포테인먼트 자주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김영일 전문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자동차 관련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는 이 현대차의 삼성 칩, 그리고 SK 배터리, 그리고 LG 패널, 디스플레이 쪽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경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과 관련된 투자 전략을 정리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그냥 모든 기업이 다 달려붙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결국에 주요하게 이야기가 될 부분이 앞으로 이 미래 전략 사업인 전기차 전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각국에서 국가 전략 산업들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지원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들의 노력, 기업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잘하고 발전을 잘 해내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면서 이 각국들과의 이 경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또 승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이때 우리 기업들이 전장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협력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자동차의 내부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동차의 내부도를 봤더니 이 한 차에 들어가는 회사의 부품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MLCC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 그 다음에 배터리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는 LG전자,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등. 결국에는 이제 한 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SK, LG 등 이 4대 그룹이 과거에는 이제 원래는 이 산업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늘 경쟁하는 관계였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이미지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변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4대 그룹 같은 경우에 창업할 때부터 이제 회장들끼리 뭐 재계 순위를 놓고 경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한다라든지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이 성장기에 있었을 때 경쟁 관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1990년대 후반에는 반도체 쪽에서 이제 삼성과 LG의 경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1995년에는 뭐 삼성자동차가 설립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현대차와 삼성과의 관계가 약간은 불편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달라진 거죠. 삼성이 제조한 자율주행 반도체 칩, 그 다음에 SK의 배터리, 그 다음에 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그리고 이 차량에 올라탄 운전자들은 LG의 OLED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한 자동차 안에 4대 그룹이 협력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뭐 5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꿈 같은 일이 지금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상세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이제 이 14나노미터 공정에서 제조한 인포테인먼트형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제네시스에 들어갈 거다. 현대차의 제네시스에 이러한 칩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구동을 담당하는 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텔레칩스가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러한 이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텔레칩스가 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텔레칩스가 중소형주 쪽에서 이 벤더 쪽에서 지금 현재 삼성이 이 현대차와 협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저번 7일에는 삼성전자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반도체 엑시노스를 2025년부터 현대차에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대차의 간판 전기차라고 한다면은 아이오닉 5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오닉 5에 사이드뷰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이 사이드뷰 카메라에 OLED 패널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SK 온향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GV60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LD 디스플레이판 LCD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이 4대 그룹 간의 전장 동맹이 구축이 되고 있구나. 삼성의 부품, SK의 부품, LG의 부품이 현대차 안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되면서 무언가 4대 그룹들이 이제는 전장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이 실리적인 성장성을 조금 도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이 자동차 쪽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4대 그룹의 전장 동맹이 앞으로 더욱더 강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는 비단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뭐 삼성이나 LG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SK 같은 이러한 기업들과 손을 잡아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밸류체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현대차 개인적으로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그 현대차 외에 뭐 SK나 뭐 삼성 뭐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뭐 배터리라든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뭐 부품들 이런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게 되면 국내 전자 자동차 부품 소재 장비 관련 중소기업들 중견 기업들의 생태계도 강화가 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4대 그룹 간의 전장 동맹 강화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단적인 예로 들어서 어제 우리가 이 배터리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배터리 충전에 대한 부분도 미국 정부에서 테슬라 충전 규격에 대한 손을 들어주고 GM 같은 기업들이 이에 합류하면서 점유율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현재 이러한 4대 기업들의 총수들의 행보도 이러한 이제 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완전히 끌어올렸던 부분, 이제는 경쟁할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협업을 도모해서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4대 그룹 간에 무언가 이 협업하는 이미지, 협업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5월 동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테슬라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힘을 뭉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두 번째 플로우로 넘어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경쟁이다. 이렇게 필연성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관련된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에 넘기려고 한 전 임원에 대한 이제 구속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술 유출에 대한 건들이 적발이 된 거죠. 삼성 이제 그대로 삼성 공장을 중국에다가 복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도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인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경쟁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앞으로 2년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즉 앞으로 2년 동안에 글로벌적으로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선점하기 싸움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2025년부터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UAM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2년간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 간,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점유율 끌어올리기 등에 대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기술을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도 지금 현재 이 앞으로의 2년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 기술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한 그런 이제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대 그룹들의 총수들도 이제는 경쟁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충전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테슬라 쪽의 힘을 지나치게 몰아주는 결과가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그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중국의 전기차 시장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내수화를 시켜서 그를 바탕으로 밸류체인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때문에 이러한 것들 지금 현재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수화를 시키고 자국주의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이제 우리 국가 먼저 이러한 이제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4대 총수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는 협력에 대한 부분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협력의 방향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기대를 해봤을 때 각 기업들 간의 긍정적인 연쇄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겠죠. 현대차나 기아차가 최근에 워낙에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기업들의 부품까지 쓰이게 된다면, 지금 이제 단적인 예로 텔레칩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그림들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업 간의 연계, 그 다음에 뭐 현대기아차의 밸류체인 형성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와 또 연계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벤더사라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의 이 각 기업들 간의 협력 방안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투자 방안들, 그리고 이제 이 전장 동맹이 얼마나 또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대기업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투자 전략으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결국에는 이제 이 4대 그룹의 전장 동맹이다라고 하면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러한 이제 시동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앞으로의 2년, 3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각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도 정부도 지금 꾸준하게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러한 이제 각 기업들의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기업들의 노력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연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 이제 이 삼성과 현대차가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꾸준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키가 되겠죠. 지금 현재 이번 주에 FOMC가 지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FOMC 이후에는 결국에는 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가 전략 산업군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뭐 디스플레이, 로봇, 이러한 이제
성장 산업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이러한 이 각 기업들의 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동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어렵지 않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4대 그룹 총수들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실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각 기업들 간의 경쟁, 각 국가들 간의 경쟁이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따로 가면 안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 한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을 4대 그룹 총수들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어느 정도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전략 산업들 제가 최근에 이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구간이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들과 정부에서 힘을 상당히 쏟고 있는 전략산업군은 역시나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이러한 쪽들이 되겠죠.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순환을 꾸준히 하면서 하반기까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하고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넥스트칩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고 좋은 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이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가 또 팔로우하면서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같은 종목들이 순환이 꾸준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 4대 그룹의 이 총수의 노력들 그리고 이 전장 동맹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내는 의미하는 바들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 FOMC 이후에 4대 전략 산업들이 집중을 받을 때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꾸준하게 팔로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또 하나의 또 투자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에서는 떠오르는 전장 동맹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